니네가 양아치 아니면 뭐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타가 이 늙은이가 입만 살았다면서 달려들고 나머지 양전, 황천하 등등이 막 때로 우익선을 담그려고.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지난 시간에 등구공이 딸 등선옥과 토행손의 결혼에 충격을 받고 주나라에 투항한 이야기로 끝이 났죠. 오늘은 그 뒷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구공의 투항 소식이 조가에 전해지니까 주왕이 어찌 애들이 죄다 시원찮냐면서 속상해해요. 그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나서서 그러면 기주에 소호를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장인이자 왕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배신할 걱정은 없을 겁니다. 의견을 말한 사람은 비렴이라고 예전에 간신, 비중하고 우혼의 뒤를 이어서 간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인물로 짝꿍으로는 자매품 앙내가 있습니다. 이 둘은 나중에 재밌는 결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도 비중하고 우혼처럼 소호가 막 뻣뻣하게 뇌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담궈버릴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문중도 지고 등구공도 진 거 보니까 소호도 질 것 같다. 그렇다고 왕실 가족인데 배신은 안 할 것 같아서 이때나 싶었던 거죠. 근데 지들이 뭐라고 왕 장인인데 감히 뇌물을 줘라 말아야. 이게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나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호는 주나라를 공격하라는 소식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왜냐? 사실 달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거든. 그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거 왕한테 시집 보내놨더니 집에 있을 때는 멀쩡하던 애가 가가지고는 나라를 말아먹는 요녀가 됐으니까 이게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거짓이었던 건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귓방맹이 날려갖고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없어갖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주나라랑 싸우라고 하니까 잘됐다, 이참에 주나라로 귀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소호 생각을 들은 아내랑 아들도 좋다고 했고 일단 거기 앞에 가서 싸울 준비는 해놓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항복해야지, 이런 흥분되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소호 부하 중에 정륜이라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호가 막 달기 주기 싫다고 막 당시에 북백호랑 싸울 때 도와줬던 도사 있잖아요. 콧바람으로 쿵 해갖고 상대방 기절시키는 친구. 근데 얘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친구예요. 소호가 슬쩍슬쩍 눈치를 주거든요. 아, 이번에도 좀 쉽진 않겠지, 그냥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몇 번 싸우는데 또 잘 싸워. 가서 황비호도 잡아오고 황천하도 잡아오고 뭐 다음날 토행손도 잡아오고. 근데 토행손은 땅속으로 도망쳐갖고 놓치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실력으로 잡긴 했으니까 정륜도 의기양양하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날 나타랑 싸우다가 건공건에 맞고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진영에 돌아와서 치료하고 있는데 소호가 와서 아무래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너 이렇게 크게 다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냥 포기하고 우리도 그냥 주나라에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륜이 할 수 있다. 죽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게 소호 맘도 모르고 얘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버리죠. 야, 너 이게 얘가 눈치가 이렇게 없냐? 나 사실 주나라에 투항하고 싶다. 그리고 너 내가 눈치를 그렇게 줬는데 왜 그걸 못 알아먹냐? 그러니까 정륜이 그런 거였냐고. 아니 그래도 왕의 장인인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아니 항복하고 싶으면 저 죽은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호가 그러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나중에 네가 안 될 것 같을 때 말해. 그럼 내가 주나라에 항복할게. 그리고 그날 밤에 잡혀온 황비호랑 황천하를 풀어주게 됩니다. 다음날 소혼의 진영에 여학이라는 도사가 제자들이랑 신공표 추천장 가지고 오거든요.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세균전에 특화된 애들인데 문제는 소호가 신공표가 누군지 몰라. 그렇지 뭐 도사들 사이에서나 신공표지 뭐 도술의 도자도 모르는 저기 그 지방 영주한테 신공표 추천장이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 못 들어가십니다. 신공표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사 안에서 건공건 맞고 빌빌대는 정륜이를 보더니 단약으로 치료를 해주고 정륜은 고맙다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정륜이가 여학한테 싸우러 가자는데 여학이 소호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정륜이 신경 쓸 거 없다, 그 내 맘대로 하면 된다고. 그리고는 태공막내랑 여학의 제자들이 먼저 싸우는데 목타는 싸우다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두통을 호소하면서 돌아오고 금타는 막 오한에 막 덜덜덜덜 떨면서 돌아오고 다음날은 뇌진자가 쓰러지고 이어서 막 용소는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태공망 진영에다가 돌을 막 날리기 시작해. 양전이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용소를 기절시키고 데려와서 살펴보니까 눈이 허옇게 뒤집혀져 있는 거야. 순식간에 주전력을 못 쓰게 된 태공망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학이 싸움을 걸어서 나머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여학이 태공망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태공망 도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얘네들이 뭐 1대1의 미덕을 아는 애들이 아니잖아. 막 우르르 몰려가고 집단으로 덤비는데 여학이 삼두육비라고 머리 3개에 팔 6개로 변신해갖고 막 싸워요. 이게 보통 1대1로 싸우면 3인분이니까 수월하게 싸울 수 있겠는데 상대가 누구야? 집단 린치의 아이콘 곤륜 도사들 아니겠어요? 상대가 3인분이야? 야 그럼 4명 가자, 이런 식으로 죄다 끌고 가서 싸우니까 역부족이어가지고 몸이 너덜너덜해가지고 겨우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약으로 몸을 치료를 하는데 사실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이씨, 내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내가 3인분 했으면 지들도 3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치사하고 비겁한 놈들이라면서 4명의 제자들을 시켜서 우리도 치사하게 가자. 주나라 서기성 냇물이랑 우물에다가 독을 뿌려라. 그래서 서기성 백성들도 중독돼서 들어눕고 태공망네 친구들은 나타랑 양전을 제외하고는 다들 중독되게 됩니다. 태공망을 도우려고 곤륜에서 태을진인, 오커진인, 황룡진인 이렇게 셋이 내려와요. 뭐 말로는 여학이 선을 넘었다고 일반 백성들까지 피해를 입혔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든 주나라 도울 핑계거리 찾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지난번에 평범한 인간이 됐다고 했는데 얘네가 와갖고 어떻게 돕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정 오류인 건지 무슨 뭐 얘네가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데 갔다 온 건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독을 푼 여학이 이쯤 되면은 다들 중독돼서 누워있을 거다 이러면서 쳐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성을 경비하는 군사들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싶어갖고 돌아갔는데 사실은 양전이 분신술로 가짜 병사들을 만들어놨던 거죠. 여학이 돌아간 뒤에 옥정진이 1000개 가가지고 약을 구해오라고 양전을 보냅니다. 이제 뭐 1000개도 끌어들이는 거죠. 양전이 태초의 신, 복희, 헌원, 신농 요 세 단테 가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약이랑 약초를 받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장수들 먹이고 하나는 물에 녹여서 백성들 치료해주고 약초는 심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도와줘요. 양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학은 곤륜 도사들이 힘을 회복하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서기성으로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태공망 쪽 도사들이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자들이 순식간에 다 썰리고 여학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류는 아쉬워하고 서호는 예스! 이때 곤륜에서 수행 중이던 적정자는 원시천존에게 제자 은홍이를 하산시키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나왔었던 상나라의 두 왕자 은교하고 은홍이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적정자는 사실 고민이 됐어요. 은홍이가 하산해서 태공망을 돕는다? 이게 아무리 주왕이 개차반 같은 인물이어도 그렇지 자식한테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을 시키는 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은홍이랑 얘기를 해보는데 은홍이가 단호해. 어머니의 죽음이 완전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정자가 결심을 듣고는 알겠다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방탄조끼랑 양면거울, 이 양면거울이 한쪽은 붉은색 반대쪽은 흰색인데 붉은색은 한 번 비추면 기절하고 두 번 비추면 죽고 세 번 비추면 상대방이 핏물로 변해버린다. 되게 잔인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흰색으로 비추면은 영혼이 빠져나간 상대를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불의 기운을 뿜고 방어할 때는 물의 기운을 뿜는 곤봉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를 주게 됩니다. 이게 제자 사랑이 각별해가지고 온갖 좋은 걸 다 줘요. 그러니까 은홍이가 감격하면서 막 고맙다고 하고 보내기 전에 적정자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상나라 멸망하는 건 하늘의 뜻이니까 거스르면 안 된다. 태공망을 도와서 아버지를 물리쳐야 된다.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홍이가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 하늘의 맹세코 내 온몸이 재가 돼서 흩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나라로 향하게 되는데 은홍이 앞으로 호랑이를 탄 어떤 도사가 가로막아요. 은홍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공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홍도 신공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인사를 하고서 대화를 하는데 신공표가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태공망한테 간다니까 허허 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자식한테 폐륜을 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은홍이가 무슨 소리야 나는 하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나쁜 주왕을 없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공표가 사실 너네 아빠도 희생양이야. 달기의 정체는 천년 묵은 여우고 여화가 상나라 멸망시키려고 보낸 거다. 달기 만나기 전에도 너네 아빠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 은홍이가 생각해보니까 아빠 안 그랬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스승님이랑 맹세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공표가 야 하늘의 뜻과 사람의 도리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사람 사이의 도리야. 그리고 맹세를 어긴다고 해도 야 솔직히 사람 몸이 어떻게 죄가 되냐. 은홍이가 듣고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저는 상나라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공표는 웃으면서 하늘로 사라지게 됩니다. 태공망과 대치 중인 소호는 은홍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진 왕자님을 만난 반가운 마음과 함께 언제쯤 맘 편하게 주나라에 투항할 수 있을까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홍이 자신만만하게 태공망 진영으로 가서 싸움을 거는데 황비호가 황천하랑 나오거든요. 근데 은홍이랑 황비호랑 아는 얼굴이잖아요. 황비호가 상나라에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서로 얼굴이 많이 변했나 봐요. 은홍이는 어엿한 장정으로 자라났고 황비호는 반대로 할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로를 못 알아본 채 싸움이 시작되는데 은홍이 스승한테 받은 거울로 황비호하고 황천하 부자를 기절시켜서 붙잡고 끌고 갑니다. 붙잡힌 황비호가 정신을 차려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들리는 소리에 은홍 전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은홍? 그러고 나서 그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아는 은홍이가 맞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뭐 은홍 전하 저 황비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황비호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나라 궁궐에 요괴들이 가득한 모양이네. 은홍 전하라면 나를 못 알아볼 리가 없을 텐데 에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신세인지 모르나 봐. 근데 다행히 은홍이가 알아보고 아이고 황비호 장군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늙었냐고 그러면서 그때 신세 정말 많이 졌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주변 부하들한테 당장
당장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윤이가 그냥 풀어주라고요? 이게 소심하게 반응을 해보지만 은홍이가 이것도 방울뱀 소리 한번 내주고 정윤이 꼬리를 내리고서 둘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정윤 입장도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은 자기가 맨 처음에 붙잡았을 때 소호가 풀어줬지,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은홍이가 또 풀어줘. 이게 동네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았는데 왜 놔줘? 정윤이가 억울할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홍이를 상대하러 나타가 나오는데 둘이 탁 싸우다가 나타가 건공본을 딱 던지거든. 이거 완전 일격 필살이잖아. 근데 은홍이가 맞고 튕 그냥 튕겨져 나간 거야. 적정자가 준 방탄조끼가 되게 좋은 건가. 그래가지고 은홍이도 양면 거울로 나타를 쫙 비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타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통해. 그리고 서로 기술이 안 들어가니까 저기서 뭐지? 그래서 둘이서 바라보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등선옥이 보다 못해서 검은 돌을 딱 던져갖고 은홍이 얼굴을 맞추고 그 틈을 타서 나타가 창을 한번 또 찌르는데 창이 또 안 들어가. 튕! 양전이 그걸 보고서 은홍이가 들고 다니는 도구의 출처를 알게 되죠. 은홍은 얼굴을 싸매고 돌아가고 양전이 태공망한테 은홍은 적정자의 제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공망이 아니 그러면 우리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짜증을 내니까 양전이 아유 걱정 마시. 내가 적정자한테 한번 가보겠다 하고 순식간에 날아가서 적정자한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적정자도 당황스럽겠지. 일단 알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 다음날 태공망네 진영으로 가서 은홍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은홍아 너 나랑 이야기할 때 이쪽으로 온다더니 왜 또 거기 가 있냐. 그러니까 은홍이가 자기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다. 선생님도 거짓말쟁이에요. 이러면서 신공표한테 들은 얘기를 해줘요. 신공표 이 자식 또 쓸데없는 입을 나불거렸구나. 이러면서 얘야 신공표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달기가 요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달기 때문만이겠니? 주왕이 벌인 일들은 그 주왕의 천성에서 그런 거다. 모든 일의 시작은 여와 생일날 방명록에다가 희롱하는 글을 써서 그런 거다. 달기는 기폭제였을 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홍이가 몰라 듣기 싫어 안 들어 적정자가 너 그리고 나한테 맹세한 거 잊었냐고 얘기하는데 은홍이는 속아서한 맹세가 무슨 맹세냐. 그리고 적정자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준 거 도구들 다 돌려줘. 너 안 줄 거야. 이렇게 줬다 뺏으려고 하니까 은홍이가 그동안 나 속였으니까 속인 대가로 내가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다 결국에는 적정자가 먼저 울어요. 은홍이도 같이 울고 적정자가 오늘은 그냥 갈 테니까 그동안 내가 해준 얘기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고 은홍이는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뒤에 태공망 진영으로 자항도인이 와가지고 적정자한테 야 정자야 태극도 갖고 있냐? 물어봐요. 전에 십천군이랑 싸울 때 적정자가 태공망 영혼 구하겠다고 태상노군한테 빌려왔는데 한번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나 봐. 자항도인한테 태극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곤륜에서 태극도로 은홍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적정자가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붙잡아서 잘 얘기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항도인이 방법이 없다면서 은홍이가 전에 맹세를 어기면 제가 될 거라고 약속했다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적정자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눈을 감고 하늘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자항도인 이 자식이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네. 이 자식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 적정자가 짜증내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태공망한테 은홍이를 들판으로 유인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공망이 알겠다고 하고 사불상을 타고서 은홍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척을 조금 하다가 도망치게 되죠. 은홍이 태공망을 쫓다가 들판에 도착하게 되고 적정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그냥 눈물도 아니었을 거야. 오열을 하면서 태극도를 쫙 펼쳐가지고 은홍이를 그 안에 가두게 됩니다. 태극도로 들어간 은홍은 사방이 컴컴하고 방향 감각도 잃게 되고 상상한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돼요. 혹시 여기 복병이 숨어있나? 막 이러면은 복병이 나타나고 주왕을 생각하면 주왕이 나타나서 막 칼을 막 휘두르고 충격과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적정자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은홍이가 스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데 자항도인 이 사이코패스 자식이 와가지고는 길게 끌지 말고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자가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태극도가 족자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족자 이렇게 탁 말아가지고 탁탁 흔드니까 은홍이가 순식간에 재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를 죽인 적정자가 슬퍼하고 자항도인은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죠. 은홍의 죽음을 전해들은 소호의 아들은 기쁜 얼굴로 소호를 찾아가가지고 빨리 지금이라고 지금 태공망한테 항복하자고 편지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소호는 밤에 기습을 하면은 우리가 항복하겠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태공망한테 보내게 됩니다. 태공망은 웃으면서 기습을 하게 되고 소호랑 소호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은 모두 주나라에 흡수하게 됩니다. 붙잡힌 정류는 자기 그냥 죽이라고 계속 저항을 하다가 반복되는 소호의 설득에 넘어가서 태공망 패거리에 합류를 하게 되죠. 소호 이후에는 장산이라는 인물이 사령관으로 오게 되는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거의 바지사장 같은 인물이라서 특별한 활약은 없어요. 그보다 장산이 사령관으로 서기성 근처로 파견됐을 때 신공표가 우익선이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이 우익선의 전체는 대붕금시죠. 이 붕이라고 도교에 나오는 엄청 큰 새인데 그 중에서도 1000개의 고대 왕들이 있던 시기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게 언제인지 감도 안 옵니다. 아무튼 도력이 어마어마한 새라고 얘기를 해요. 우익선이 태공
태공막내 진영으로 가가지고 양아치들 나와라 이러니까 태공막이 긁혀갖고 누가 양아치야? 이러면서 맞받아칩니다. 우익선이 은홍 얘기 들었다고. 니네가 아무리 뭐 대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스승인 적정자한테 제자 은홍을 죽이라는 일을 시키냐고. 니네가 양아치 아니면 뭐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타가 이 늙은이가 입만 살았다면서 달려들고 나머지 양전 황천하 등등이 막 때로 우익선을 담그려고 달려듭니다. 기운이 이게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각자 처음부터 최강의 기술을 펼치는데 우익선이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뭐 도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뭐 건곤건이니 뭐니 뭐 해갖고 다 맞았는데 멀쩡하니까 다들 완전 깜짝 놀라고 태공망은 야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다 뛰어 이러면서 막 신호를 보냅니다. 우익선이 막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예의 있는 애들은 좋아하는 편인데 니네는 참 예의가 없구나 기다려라 하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 밤 우익선의 공격을 대비하는 태공망이 서기성을 물의 장벽으로 감싸고 원시천존한테 신비한 물방울 좀 뿌려달라고 해가지고 물을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대비를 합니다. 우익선이 대붕으로 변신해서 서기성을 공격하는데 입으로 말한 거에 비해서 사실 능력이 그렇게 막 별건 없더라고. 날개짓을 막 이렇게 막 헐 하면서 서기성을 날려버리려고 하는데 이 물의 장벽에 막혀갖고 타격을 전혀 못 주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말해놓은 건 있어가지고 우익선도 밤새 날개짓을 혹시나 깨질까봐 이래가지고 말을 아껴야 돼. 이게 해가 뜨니까 배가 고파진 우익선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저기 도사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요. 타이밍이 이상하다 싶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잘됐다 싶어 갔는데 음식은 다 떨어졌고 경단만 조금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나게 먹어치우죠. 얼마나 배고프겠어. 밤새 이렇게 날개짓 하고 왔으니까. 먹은 경단의 개수는 108개.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숫자죠. 다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가 슬슬 아프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서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